안녕하십니까. 수원 형사 전문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셔야 되는 사건들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조사 다 받고 오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미 첫 진술이 끝난 뒤라서 아쉬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건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 임의 제출이나 포렌식 절차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진술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검토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장이 청구되면 그때 대응하면 되겠죠?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후보다 그 이전 대응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특수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특수절도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에 수사기관은 저희 의뢰인들이 죄질이 너무 안 좋다면서 구속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의뢰인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양형 자료를 하루 만에 확보를 했고,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까지는 발부되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기 이전 단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을 했다가 재판까지 그 내용에 따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이런 말만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자료를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지, 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과 양형 기준도 다르고 법원이 보는 시각도 훨씬 엄격합니다. 초기에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초범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재범인데 운전거리가 길거나 음주 수치가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판까지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검토,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재범 이상, 이 5가지 사건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 가능한 빨리 오셨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빨리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라도 안 남으시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임을 고민하더라도 상담만큼은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영상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